우리 옷, 그리고 우리 문화. 그 속에서 철학을 담는 CEO 이기현. 우리 옷과 함께일 때 가장 힘이 나고 가장 빛이 나는 그녀. 우리 옷으로 명품 브랜드를 탄생시키기까지 결코 쉽지만은 않은 길을 걸어온 이기현 대표. 그 발자취를 따라서 들어가 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정환진입니다. 여러분은 전통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루하고 답답하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은 신선하고 소중하게 이어갈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반적으로 전통하면 고루하고 답답하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소개해드릴 이기현 대표는요, 바로 이 전통을 새롭고 신선하게 만들어서 사업에 성공한 CEO입니다. 이기현 대표는요, 실제 우리 옷을 만들어서 우리 옷에 정성과 혼을 불어넣었고요. 이것을 세계 사람들에게 알려서 사업의 기틀을 완전하게 다졌습니다. 옷을 디자인하는 작업이 한창인데요. 직접 실과 바늘을 들고 옷을 디자인하고 있는 이기현 대표의 모습이 보입니다. 1.5. 그럴 거 아니야. 그녀는 생활 한복 전문점의 수장입니다. 그녀는 아직도 직접 디자인을 해야만 직성이 풀린다고 합니다. 사실 그녀는 대학 시절 과에서 유일하게 실기 점수 만점을 받을 만큼 촉망받는 미술학도였습니다. 당시 서양화, 서양 문화에 열광하던 젊은 사람들과는 달리 그녀는 그림을 통해 각종 예술을 접하면서 우리 전통 문화에 꽂히게 되는데요. 이러한 관심은 곧 서양 문화에 찌들어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 옷 입기 운동을 펼치는 것으로 이어졌고, 민족생활문화연구소를 차려 본격적으로 우리 문화를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이러한 활동은 전국적으로 입소문을 타고 퍼져나가게 됐고, 우리 옷 입기 운동에 대한 관심도 날로 높아져만 갔습니다. 우리 옷 입기 운동을 펼치기 위한 자금 또한 그녀가 강의를 하고 사파를 그리는 등 스스로의 힘으로 충당해 나갔습니다. 이게 어깨만 올라간 게 아니라 몸이 두 개라도 모자랄 지경이었지만 그녀는 본격적인 우리 옷에 대한 비법까지 전수를 받았습니다. 됐어요. 그것만. 그러면서 과거에 우리 조상들이 만들었던 옷이 천연에 대한, 천연 재료를 썼던 것에 대한 관심을 더욱 정복을 시키게 되고요. 그때 천연 염색에 대한 관심도 가집니다. 그 후 그녀는 연구소를 법인화시킨 후 더욱 바쁜 나날을 보내게 되는데요. 네, 안녕하세요. 옷에 쓰일 원단을 직접 고르는 것 또한 빼놓지 않고 하는 일 중 5월 하나였습니다. 정도의 양이면 되거든요. 에다가 붙여도 상관없죠. 동대문 시장을 찾아 원단을 고르는 그녀의 모습이 디자인을 할 때만큼이나 진지한데요. 벌써 수십 년째 짙은 색깔 물 빠지는 거. 깐깐하게 원단을 고르고 또 고르는 그녀의 모습을 원단 가게 상인들도 또렷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항상 원단을 고르신다 할까 하여튼 선정하실 적에는 꼭 오셔가지고 빈틈없이 검색을 하시고 색깔도 아주 민감하게 그거를 15년 전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그러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이러한 노력이 있어서였을까요? 그녀에게 희소식이 들려옵니다. 바로 문화체육부에서 매월 첫째 주 토요일을 한복 입는 날로 지정을 한 것인데요. 우리 옷을 대중화하자는 취지였습니다. 덕분에 그녀를 찾는 사람들은 자연스레 날로 늘어갔습니다. 우리 옷을 대중들에게 알릴 수 있는 기회이기도 했습니다. 이거를 가지고 여기를 내가 접었어. 이 부분이 앞쪽으로 좀 들어와서 이렇게 되고, 그거는 그렇게 요 부분만 걸쳐놓고, 그다음에 여기는 견마기를 대주고. 견마기를 대고. 우리가 우리 것을 홀대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누가 우리 것을 신경 쓰고 하고 있었나 이런 게 재조명됐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저에 대한 관심이 좀 대중적으로 넓어졌어요. 근데 사실은 그 전에도 제가 1년에 2번 행사를 할 때마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오셨어요. 뭐 심지어는 부산에서도 올라오고 제주도에서 올라오고 이걸 보려고요. 그야말로 생활한복 전성기 시대를 맞습니다. 시장은 규모가 폭발하고요. 매장에는 사람들이 인산인해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뭐가 된다고 하면 모든 사람들은 관심을 가지고요. 또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도 많지만 좀 더 나아가서는 생활한복 기업까지 창업을 합니다. 그야말로 우후죽순처럼 여러 업체들이 펑펑 뛰어나는 거예요. 지금 이사님한테 전해드릴게요. 단지 경쟁사가 생겼다는 것이 그녀의 고민은 아니었습니다. 경쟁사에서 그녀가 만든 옷을 음해한 것인데요. 그러면서 그녀가 납품을 했던 백화점 등에서도 매장을 철수시키라며 압박을 가해왔습니다. 제가 한 디자인 특허를 베낀 그 대기업에 특허 낸 거다라고 우리가 디자인 특허 낸 거다 얘기를 하니까 그 사람들이 고소를 했어요. 특허청에다 우리 디자인을 특허를 취소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싸움이 시작이 된 거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상대가 너무 질이 나쁜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너무 질이 나쁘게 이쪽을 다 해집고 다니면서 너무 못된 짓을 해서 정말 피하고 싶은데 너무나 상대가 못됐고 저질이 있기 때문에 피할 수가 없었어요. 질서가 어지럽혀진 시장에서 그녀는 다시 일어날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고민 끝에 찾아낸 방법은 바로 우리 옷을 객관적 입장에서 입증시켜 보이자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옷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곳, 그곳은 바로 해외 시장이었습니다. 그렇게 그녀는 해외 시장으로 눈을 돌렸습니다. 나는 우리 것을 지키기 위해서 내 평생을 바쳐가고 있는데 이제 시작한 경쟁 업체들이 나를 발갱이라고 몰아붙이니까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거예요. 그동안의 노력이 물거품이 된 것 같고요. 회한이 밀려오고요. 그야말로 하루 종일 그냥 한숨이죠. 실망의 세월만 보내는 거죠. 그런데 CEO의 자질을 가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오기가 발동하는 거죠. 그래? 국내 시장이 이렇다면 나는 미련 없이 백화점 다 철수하고 해외로 나가겠다. 그렇게 1999년에 세계 의류 박람회에 참가를 합니다. 해외 시장의 반응은 그야말로 폭발적이었습니다. 세계적인 전시회 등에 참가하면서 유럽의 각국에서는 그녀가 만든 옷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같이 나갈 때 이제 한 20여 개 업체가 같이 나가는데 처음에 공항에서 저를 바라보는 시선이 저는 지금도 생생해요. 저 여자가 여기 왜 왔지? 쟤네 생활한복 하는 데 아니야? 생활한복 외국에 나가도 되는 거야? 이런 시선들 있잖아요. 그러다가 공항에 거기 부스에 전시장에서 부스를 차리고 바이어들이 들락날락할 때 그들의 반응을 보고 나서 사실은 제일 먼저 놀라는 사람들이 같이 간 한국 업체들이었어요. 아직도 해외 시장에선 그녀를 찾고 있지만 처음 해외 시장으로 진출했을 당시의 기억을 잊지 못한다고 하는데요. 해외 전시에 나갔던 자료들이에요. 고정관념이나 편향적인 시각을 벗어나서 정말 객관적으로 아무 사전의식이 없는 사람들이 이것을 단지 미적으로 어떻게 바라보느냐, 그다음에 상품으로 얼마나 가치 있게 바라보느냐 하는 것들을 실험을 해서 그것을 도리어 증거 자료로 가지고 들어오고 싶었고요. 어떤 사람은 여자 성악가인데요. 이 옷을 자기가 다시 재혼을 하는데 결혼식 날 이 옷을 입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 성악을 하고 결혼식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 옷을 입은 자기 느낌이 어떻다는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우리 디자이너가 보고서 따라서 물었는데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런 얘기를 해요. 이 옷을 입으면 이 옷이 자기를 위로하는 것 같다. 근데 제가 나가서 단방에 처음 만나서 그런 반응을 보이는 걸 볼 때 제가 놀랬죠. 그리고
사실은 그런 게 힘이 되죠. 힘을 얻은 그녀는 거기서 자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옷을 디자인하고 연구하는 것에 몰두했습니다. 철학이 담긴 우리 옷, 그것을 완성시키기 위해 더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셔도 돼요. 사람에 따라서. 이렇게 하면 제일 깔끔하고 좋고 이렇게 멀리 놓잖아요. 그러면 착시 현상 때문에 같은 건 줄 알게 돼요. 이 밤색하고 이 밤색하고 차이가 안 느껴져요. 비슷하게 느껴져요. 비슷하게. 빠른 게 이거잖아요. 네네네. 아직 다 그렇게 빠지나 봐. 바쁜 나날은 계속됐습니다. 그래 놓으니까 한 달이 지나간 거예요. 저희가 보낸 게 2월 말 3월 초쯤 보낸 것 같은데. 아니, 요 정도면요. 괜찮아요. 작업하기도 오히려 이 정도면. 뭐가? 아까 이거 지금 축 안 잡은 거지? 아니, 빠른 걸 잡은 거미 완축을 잡은 원단을 보내주겠다 그랬어. 지금 바로. 예. 그래서 완축을 그거를 잡은 걸? 내일 택배로 받으면 네. 근데 그렇게 바쁜 와중에도 이상한 점이 하나 탁 발견되는 거예요. 그러면 영업이사님한테 물어보죠. 아니, 우리 대리점을 하시는 분들이 우리 옷을 아시나요? 대답이 없는 거예요. 이야, 이거 큰일 났다. 과거 우리나라가 IMF 외환위기를 겪을 때도 문호발식으로 확장을 하고 선단식으로 운영을 했기 때문에 IMF 외환위기가 와서 그야말로 공영기업들이 줄줄이 무너졌던 경험을 폈었거든요. 지금 내가 그러고 있는 거예요. 야, 이거는 너무 무리한 사업 확장이다. 그녀가 원하는 영업이라는 것은 대리점 개수와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때문에 그녀는 늘어난 대리점에 대해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는데요. 그때 저희 영업을 했던 사람들은 일반적인 이런 데서 영업을 했던 영업팀들이 했어요. 이 사람들이 영업하는 방식은 양이 많아지면 매출이 높아지면 영업의 성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때 나는 내가 영업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나에 맞는 영업을 개발해야 된다는 생각은 못했어요. 물건이 다르면 영업 방식도 달라야 되고 생각이 다르면 영업 방식도 달라야 되는 거구나. 그래서 그거를 한 2, 3년 안에 이제 느낀 거예요. 옆집서부터 우리 집이 시작. 그녀만의 영업 방법. 그것은 규모가 아닌 옷의 질과 철학을 강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먼저 대리점을 정리해야 했고 그 후 남은 대리점의 직원들과 한마음 한뜻으로 운영하기 위해 직원 교육을 해나갔습니다. 쫙 들어오세요. 직원들에게 옷에 대한 자신만의 철학과 그 가치,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직원 교육의 내용이었습니다. 물론 그 교육은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죠. 이쪽은 노란색이 없이 흰색과 청홍으로 간 거죠. 우리 고객들에게 이 옷이 왜 만들어졌는지, 어떤 의미인지 이런 것들을 전달해야 되는데 전달하는 방법이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오늘 이것은 시각적으로 그런 걸 느끼게 할 때 어떻게 할 건가 이거예요. 저는 우리 매장에 있는 사람 하나하나가 다 예술가처럼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직원들과 함께 내실을 다졌다면 이번엔 그녀와 그녀의 옷을 찾는 고마운 고객들, 지인들에게 마음을 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녀가 직접 만든 카네이션을 매장을 찾는 단골 고객에게 증정하는 것. 그렇게 신뢰를 쌓아갔습니다. 이기현 대표는요, 이번에 또 마케팅 수단을 대중 마케팅, 대중 문화 마케팅을 구사합니다. 그렇게 이기현 대표는 외부와 내부, 해외와 국내를 아주 단단하게 다집니다. 그러면서 브랜드 인지도를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킵니다. 2012년에는요, 또 무봉원을 설립을 합니다. 바로 전통 체험을 할 수 있는 공간이죠. 여기에는 전통 옷도 있고요, 음식도 있고 무봉원은 집도 있습니다. 그야말로 이 무봉원을 통해서 전통을 체험하라는 뜻입니다. 여기에 마케팅이라는 단어까지 또 집어넣습니다. 고객들을 위한 행사는
어김없이 또 열렸습니다. 천연염색 전시전이 한참인데요. 남녀노소 누구나 할 것 없이 우리 문화를 접할 수 있는 행사입니다. 그 중심엔 역시 이기현 대표가 있습니다. 정말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젊은 작가들을 전시를 여는데요. 그냥 어떤 사람은 그냥 초빙해서 여는 게 아니라 가급적 협업을 해서 작품 내용을 서로 많이 관여하고 많이 토론을 해서 만들어낸 것들을 전시를 하고, 그냥 전시해서 보여주고 끝나는 게 아니라 협의를 할 때는 이것을 어떻게 사회화하고 어떻게 대중화할 것인가를 염두에 두고 얘기들을 하고, 즐겨야가 이제 올해로 31년째 됐는데 31년 동안 우리 문화를 생활 속에서 퍼뜨리려고 노력했던 그런 노하우들과 계속 연결을 시켜보는 거예요. 그녀의 철학이 가득 담긴 이곳. 사람들도 그녀에 대한 관심과 호기심을 멈출 줄 모릅니다.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일단은 저희가 그냥 입고 있는 옷도 다 화학 제품을 사용한 옷이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비해서 천연 염색을 하다 보면 뭐 아토피나 이런 거 가진 피부염을 가진 애들한테는 되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전혀 활동하는데 불편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더 활성화되면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연구실에 오랜 시간 있거든요. 근데 답답하잖아요, 아무래도. 그런데 그게 이 세운파는 한복을 입었더니 답답한 게 많이 없어지는 거예요. 가끔 TV에도 좀 출연하니까 그때는 뭐 괜찮은 프로이며 이런 거 입고 나가도 좋은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서 오늘 더 왔어요. 우리나라의 아름다움을 알릴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적극성을 표하는 것도 이런 브랜드, 그러니까 우리나라다운 그런 어떤 제품이나 이런 것들을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좀 개선해 나가고 지향해야 할 부분이 아닐까 좀 싶어요. 6년 만에 완성된 무봉헌. 그 곳곳엔 그녀의 철학과 손길이 닿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때문에 사람들의 관심과 호기심이 반갑고 고맙기도 한데요. 그렇기에 우리 것을 알리는 그 걸음을 그녀는 멈출 수가 없습니다. 다음 날 또 하나의 큰 행사가 열렸습니다. 이 행사는 바로 그녀를 잊지 않고 찾아주는 단골 고객을 위한 내가 느낀 질경이 행사입니다. 우수상 김정옥님, 위 분은 이번 행사에 참가하시어 연극 영화학을 하신 걸로 제가 1년에 한 번씩 또 이제 쭉 정리를 해가지고 VIP 고객들을 선정을 하는데, 그땐 두 가지 측면을 합니다. 하나는 오시는 횟수, 양이 작아도, 그다음에 하나는 어느 만큼 더 많이 입으시느냐, 그 두 가지를 다 같이 평가해요. 고객들에 대한 그녀의 마음과 또 고객들의 마음이 가야금 가락을 타고 무봉헌을 가득 메웁니다. 행사가 끝난 후 그녀는 쉬지 않고 또다시 펜을 들었습니다. 무슨 공부인고 하니 동의보감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었는데요. 동의보감에 제가 지금 보고 있는 게 소화편인데, 어린이한테 어떤 옷을 입히는 게 건강한 건가, 그 얘기가 나와 있어요. 근데 재밌는 게 부모가 입던 낡은 옷이나 할머니 할아버지가 입던 낡은 옷으로 옷을 입혀야지 건강하다는 게 처방으로 나와 있어요. 예, 지금처럼 이 패스트 패션 시대에 사서 그냥 새 거 입고 버리고 새 거 입고 버리는 시대에 이건 정반대의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옷감에 기운이 서려 있다는 거죠. 옷을 만드는 사람이 왜 인체 경락을 공부하고 의학을 공부하냐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우리나라 문화에는 천이 처방이란 말이에요. 이 천을 입는 사람의 기운이 서려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옷을 만들면서 제 옷을 입는 사람들이 이 옷을 입고 어떻게 풀고 맺고 어떤 색깔을 어떻게 입을 때 이 사람의 생명이 최고로
치유받을 것인가, 최고로 편안할 것인가, 이런 생각을 당연히 하죠. 그러느라고 이 공부를 하고 있는 거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끊임없는 옷과 인체에 대한 연구를 위해 직접 몸을 움직이는 것 또한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요가입니다. 그녀의 자세가 사뭇 진지한데요. 요가에 대한 그녀의 생각과 철학도 남다릅니다. 제가 만드는 옷도 저는 이 사람의 생명을 담는, 생명을 치유하는 옷을 만들거든요. 그래서 이 옷 안에 우리 경락의 흐름, 기의 흐름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다시 일상으로 돌아온 이기현 대표. 본 거지. 1번은 이거고 내가 마네킹 입혀놓은 거. 아, 예, 그거요. 그거 갖고 와서 나랑 좀 그 얘기 좀 해야 돼. 아까 내가 보니까 몇 가지 문제가 있어. 오늘도 우리 옷에 파묻혀 자신의 철학을 하나하나 담고 있습니다. 난 원장님 여기를 박예민님 이게 너무 강해. 큰 게 좋아. 이렇게 뭉친 거보다 흐트러진 게 좋아. 그렇게 또 하나의 새로움을 탄생시키고 있는 이기현 대표. 그녀의 꿈은 무엇일까요? 일단 이거 들고 다니면서 바지부터 골라봐. 예술도 그렇고 물건도 그렇고 사람들과 소통하면서 그 사람의 삶을 더 풍요롭게 하고 그 생명을 더 고귀하게 만드는 데 기여하는 것이 바람직한 문화고 명품이지, 이 사람이 열등감에 빠져서 범죄로 빠져들게 하고 생활을 비참하게 만들고 이것이 명품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런 새로운 바람이 저는 이제 아시아에서 나올 때가 됐다고 생각하고 한국이 그 선두에서 앞장서서 해야 될 역사적 그 위치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해요. 이기현 대표는요, 늘 이 전통에 빠져 있습니다. 전통을 고민하고요. 전통 속에서 새로움을 찾아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속에서 늘 도전을 아끼지 않습니다. 도전하면 성공할 수 있다는 생각이고요. 그 도전할 생각이 혼으로 나타납니다. 이렇게 전통에 대한 관심과 도전과 혼을 통해서 새로움을 만들어내는 전통 경영을 나름대로는 완성시켜가고 있습니다. 아마도 세계 속에서 대한민국이라는 말을 이기현 대표에게서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